일본이 한국에게 완전히 뒤처져 이제는 베트남과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약 50년간 선진국의 지위를 누렸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미끄러져 내려오기 직전이다. 나라 경제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1인당 국내 총생산 지표에서 유독 일본만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률로는 한국, 대만에 추월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수준으로 떨어진다. 일본 경제의 날개 없는 추락이 멈추지 않고 진행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선진국에서 탈락하여 개발도상국 수준 전락의 치욕적인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책이 일본 내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화제의 책은 일본의 원로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국립 히토스바시대 명예교수가 이달리를 펴낸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인데요. 이 책은 23일 현재 일본 아마존 사이트에서 거시경제 카테고리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성 관료 출신 교수로 높은 명망을 갖고 있는 노구치 교수는 일본에 대한 자학이 지나치다라는 자국 내 비난 여론을 무릅쓰고 이대로는 일본 경제의 미래는 담보하기 어렵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날려왔습니다. 이 책을 펴낸 출판사 프레지던트는 22일 주요 내용을 요약해 인터넷판에서 소개했는데요. 책에서 노구치 교수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이전 시기에 일본의 1인당 GDP는 명목 수치에서 한때 미국보다도 많았고 한국에는 커다란 격차로 앞서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아베노믹스 기간 중 일본은 미국 수준에서 한국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다고 말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일본의 1인당 GDP는 4146달러로 미국 63,415달러의 63%에 불과하죠. 20년 전인 2000년에는 1인당 명목 GDP가 미국 36,317달러, 일본 39,172달러로 일본이 오히려 8%가량 높은 것으로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의 1인당 GDP가 미국의 3분의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역전된 것은 2000년부터 20년간 미국은 1인당 GDP가 36,317달러에서 63,415달러로 74.6%나 증가했지만 일본은 고작 1.4%밖에 안 늘어난 탓인데요. 그 결과 2000년 일본의 31.3% 수준으로 3분의 1도 채 안 됐던 한국의 1인당 GDP는 2020년 78%인 31,496달러까지 따라잡았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이 1.02배 성장에 그친 반면 한국은 2.56배가 됐기 때문이죠. 노구치 교수가 가장 크게 우려한 것은 선진국 탈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미 지난해 한 경제지 기구에서 선진 주요 7개국 제7의 아시아 대표 국가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한국의 우위를 보여주는 지표를 들이밀 때 일본은 과연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며 일본의 위상 추락을 우려한 바 있는데요. 그는 일본은 1970년쯤부터 지금까지 약 50년간은 1인당 GDP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이제는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다시 말해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OECD 회원국 평균 1인당 GDP는 9% 증가했으나 일본은 거꾸로 11% 감소하였죠. 아직까지는 GDP 기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현대사의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역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쯤 일본의 1인당 GDP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즉 8년 정도가 지나면 일본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를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1960년 OECD 평균의 11.9%에 불과했던 한국의 1인당 GDP는 1994년 50%를 돌파했고 지금은 OECD 평균치에 근접해 있는데요.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잠시 휘청거리기도 했지만 충격을 단시간에 만회하였습니다. 대만도 한국과 비슷한 상승세에 있는데요. 노구치 교수는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일본과 한국, 대만의 위치가 뒤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역전 후에는 차이가 갈수록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는 OECD 내에서 일본의 상대적 지위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의 성장률은 달성해야 하지만 현 추세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하였는데요. 이어 만일 지금까지의 성장률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면 20년 후 1인당 명목 GDP는 일본 41,143달러, 한국 88,894달러로 거의 2배가 될 수도 있다.
일본은 말레이시아 정도가 된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인도네시아 수준, 베트남 수준으로 떨어질 위험성도 있다. 이것은 그리 먼 훗날의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4차 한류로 인해 한국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드라마를 일본에서 리메이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0년 박세로의 신드롬을 일으킨 이태원 클라스가 일본에서 리메이크될 예정이죠. 지난 24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일본의 한 유력 방송사와 이태원 클라스 웹툰 드라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완료했다. 현재 일본 톱배우 캐스팅이 확정된 상태며 다음 달부터 촬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 여름께 일본 전국으로 방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태원 클라스 IP가 갖는 높은 작품성과 잠재력을 인정한 것은 물론 그간의 뜨거웠던 현지 인기를 다시금 반증하는 결과로 풀이되면서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태원 클라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을 관통하는 서사로 웹툰과 드라마 모두 뜨거운 인기를 누리며 한국과 일본에서 메가 히트를 기록하였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을 일궈내는 열혈 청년 박세로의 서사는 한국을 넘어 일본 청년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는데요. 국내에서는 웹툰이 누적 조회수 4억, 구독자 2천만에 빛나는 성적을 거뒀으며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역시 역대 JTBC 드라마 평균 시청률 3위에 랭킹되었죠. 일본에서는 피코마의 로풍기 클라스로 웹툰이 먼저 진출하면서 높은 인기를 모은 후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가 일본 넷플릭스 1위를 기록, 드라마 방영 시점 기준으로 피코마에서 웹툰 로풍기 클라스 거래액만 전년 동기 대비 454%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흥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에서 리메이크 제작에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자회사 크로스픽처스, 그리고 JTBC 스튜디오가 협업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태원 클라스 일본 리메이크 제작 소식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우수한 IP들이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값진 의미를 갖는다. 향후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버전의 박세로이도 만나볼 수 있도록 논의 중에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더불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자사의 수많은 우수한 IP들이 글로벌로 활발히 진출하고 다양한 장르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 및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태원 클라스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